2020 미국의 선택에서 한국의 연방 하원 의원들이 4명이나 탄생해 한인 정치 파워가 급신장되고 있습니다. 조셉 바이든 대통령 당선 유력 후보는 수조 달러의 부양책을 즉각 통과시키자고 의회에 촉구했습니다. 미 제약사 모더나가 개발 중인 백신은 94.5%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극저온이 아니어도 보관과 유통이 가능해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11월 선거에서 승자만 선언됐을 뿐 패자 승복이 없어 워싱턴 정치가 여전히 혼란과 불안에 휩싸여 있습니다. 워싱턴 DC에서 수십만 명의 트럼프 지지자들이 결집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100만 마가 행진을 펼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2020 미국의 선택에서 한국계 연방 하원 의원들이 4명이나 한꺼번에 탄생해 한인 정치 파워가 급신장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아성인 캘리포니아에서 공화당의 영김, 미셸 스틸 후보가 잇따라 당선돼 최초의 한국계 여성 하원 의원들이 탄생했는데요. 그에 앞서 워싱턴주에서는 한흑 혼혈인 메릴린 스트리클랜드 민주당 후보가 당선됐으며 유일한 한인 연방 하원 의원이었던 뉴저지주 민주당의 앤디 김 하원 의원은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박남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2020 미국 선거에서 한국계 연방 하원 의원들이 여성 3명, 남성 1명, 공화 민주각 2명씩 모두 4명이나 한꺼번에 탄생해 2021년 1월 워싱턴에 입성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손에 땀을 쥐는 초박빙 승부 끝에 민주당 텃밭인 캘리포니아에서 공화당의 영킴, 미셸 스틸 두 여성 후보들이 마침내 당선돼 최초의 한인 여성 하원 의원이란 타이틀을 공동으로 차지했습니다. 캘리포니아 39 선거구에서 공화당의 영킴 후보는 1.2포인트, 4천여 표 차이로 민주당 현역인 길 시스네로스 하원 의원을 물리치고 당선됐습니다. 영킴 당선인은 2년 전에도 시스네로스 후보와 대결해 선거 당일에는 5포인트 차로 이겨 축하까지 받았다가 우편 투표 개표에서 역전당해 1.6포인트 차로 석패한 바 있었는데 2년 만에 서력한 것입니다. First of all, I'm an immigrant from South Korea. I finished my elementary school of discussions between the members of U.S. Congress and the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from Republic of Korea. 한국 이름이 김용국인 영킴 당선인은 62년 인천에서 태어나 75년 미국으로 이민했고 괌과 하와이, 캘리포니아에서 거주하며 남가주 대학을 졸업했으며 에드로이스 전 하원 외교위원장의 보좌관으로 20년 넘게 일해오다가 그의 은퇴로 2번의 도전 끝에 연방 하원 의원에 올랐습니다. 남편 찰리 김 씨와의 사이에 4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48 선거구에서 공화당의 미셸 스틸 당선인은 2포인트, 8천여 표 차이로 당선됐습니다. You know what? Actually, first generation, and I was born in Korea. This is my 5th election. I won all 5. You know what? I stand for American dream. 한국 이름이 박은주인 미셸 스틸 당선인은 55년 서울에서 태어나 페퍼다인 대학과 남가주 대학교를 졸업했으며 부시 행정부 시절 공직에 지출해 오렌지 카운티 슈퍼바이저로 선출됐고 트럼프 대통령 아택의 자문위원을 맡아왔습니다. 미국인 남편 숀 스틸 캘리포니아 공화당 의장과의 사이에 자녀 2명을 두고 있습니다. 영킴, 미셸 스틸 두 당선인은 1998년 이래 22년 만에 처음으로 민주당 현역 의원을 겪은 공화당 당선인이란 기록을 세웠으며 캘리포니아 53석 가운데 공화당이 7석에서 9석으로 2석을 늘린 주인공이 됐습니다. 워싱턴주 10선거구에서 당선된 메릴린 스트리클랜드 당선인은 62년 서울에서 한국인 어머니와 주한 미군이었던 흑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한국계 여성 하원 의원으로 테이프를 끊었습니다. 스트리클랜드 당선인은 워싱턴주 시애틀 인근의 타코마 시장을 지내며 중국과 베트남으로부터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고 시진핑 중국 주석의 타코마 방문까지 성사시켜 유명해졌으며 이번 선거에서도 민주당 텃밭이어서 또 다른 민주당 후보를 큰 표차로 꺾고 당선됐습니다. 이에 앞서 20년 만에 유일한 한인 연방 하원 의원이었던 뉴저지주 3선거구의 민주당 앤디 김 하원 의원은 공화당 후보를 8포인트, 3만 2천여 표 차이로 압도하고 선거 당일 밤 첫 당선보다 더 어렵다는 재선에 성공한 바 있습니다. WKTV 뉴스 박남주입니다.
조셉 바이든 대통령 당선 유력 후보는 코로나 퇴치와 경제 회복에 전력 투구할 것임을 강조하고 타격 입은 근로자들과 사업체, 지역 정부를 시급하게 도울 수조 달러의 부양책을 즉각 통과시키자고 의회에 촉구했는데요. 바이든 후보는 코로나 사태의 악화로 매우 어두운 겨울을 맞고 있다고 경고하고 마스크 쓰기 의무화를 비롯한 기본 조치와 함께 3억 명의 미국민들이 모두 코로나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현 정부와도 조율해 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보도에 한면택 기자입니다. 대선 분쟁을 극복하면 내년 1월 20일 제46대 미국 대통령에 취임하는 조셉 바이든 대통령 당선 유력 후보가 재계와 노동계 리더들과 화상 미팅을 가진 후에 새 정부의 최우선 과제와 경제 정책을 밝혔습니다. 조셉 바이든 대통령 당선 유력 후보는 새 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역시 코로나 퇴치와 경제 회복이 될 것으로 강조하고 그에 대한 보관들을 제시했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코로나 사태에 타격 입은 근로자들과 비즈니스, 주정부와 지역 정부들을 즉각 구호하고 돕기 위해 수조 달러의 경기 부양책을 지금 당장 통과시키자고 의회에 촉구했습니다. We can bring Democrats and Republicans together, work with business and labor to deliver those necessary resources, that we can deliver immediate relief and it need be done quickly. 바이든 후보는 민주당 하원이 통과시켰던 2조 내지 3조 달러 규모의 초대형 패키지인 히어로스 법안을 지지하고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이에 대해 차기 백악관 비서실장에 내정된 론 크라인 내정자는 바이든 당선인이 지난 금요일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척슈머 상원 대표와 통화했다며 새 정부 출범 때까지 기다려서는 안 되고 현재 레인덕 회기에 성사시키도록 전력 투구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President-elect had a conversation with Speaker Pelosi and Leader Schumer on Friday, and they talked about the need to get urgent action. I mean, we need action during the lame duck. 론 크라인 내정자는 코로나 감염자들이 급증하고 있고 내달엔 전국 각 지역에서 경찰, 소방관, 교사 등의 대규모 해직 사태까지 우려되고 있다며 이는 민주당 주정부만이 아니고 공화당 우세 지역도 똑같다는 점에서 국가위기라고 지적하고 공화당이 꺼리고 있는 지역정부 지원안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새 정부의 중대 과제로 떠오른 코로나 백신 공급과 접종 계획과 관련해 바이든 후보는 코로나 백신이 곧 나올 것으로 보여 현 행정부와도 조율하고 3억 명의 미국민들이 모두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는 대규모 생산과 배포 접종 계획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이를 위해 바이든 코비드 자문위원들이 파이저 등 백신 제조사 관계자들과 이번 주 만나 전국민 접종을 위한 백신 생산과 배포, 접종 계획을 논의할 것으로 론 클라인 비서실장 내정자는 전했습니다. 오바마 시절 에볼라 바이러스 대응 조종관을 지낸 클라인 내정자는 코로나 백신이 12월이나 내년 1월에는 접종을 시작하게 될 것으로 보고 이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클라인 내정자는 그러나 미 전염병연구의 대가인 앤서니 파우치 국립전염병연구소장 등 현 행정부의 코로나 태스크포스 멤버들과도 만나 논의해야 하지만 연방총무청이 확인서를 발급하기 전까지는 만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화이자에 이어 미 제약업체 모더나도 현재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에서 94.5%의 예방 효과가 나타났다는 초기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9일 미국 화이자도 독일 바이오엔테크와 함께 개발 중인 백신이 90%를 넘는 효과를 보였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요. 모더나의 백신은 화이자사의 백신과는 달리 극저온이 아니어도 보관과 유통이 가능해 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남주 기자입니다. 미국의 코로나19로 인한 누적 사망자가 25만 명에 육박한 가운데 화이자에 이어 미국 제약업체 모더나도 현재 개발 중인 코로나 백신 후보 물질이 임상시험에서 94.5%에 이르는 높은 예방 효과를 보였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등에 따르면 모더나가 3상 임상시험 참가자 중 코로나19에 감염된 95명을 분석한 결과 모더나 백신을 맞고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은 5명뿐이었고 백신의 예방 효과는 94.5%였다고 밝혔습니다. 모더나의 임상시험에 참가한 3만여 명 가운데 절반은 4주 간격으로 2번 백신을 맞았고 나머지 절반은 플라세보, 즉 가짜 약을 투여받았습니다. 이들 가운데 코로나19 확진자 95명을 조사해보니 5명만 백신을 투여받았고
나머지 90명은 가짜 약을 투여받은 참가자였다는 설명입니다. 아울러 시험 참가자 중 11명이 심각한 코로나19 증상을 보였으나 이 가운데 백신을 맞은 사람은 없었다고 모더나는 덧붙였습니다. 스테판 방셀 모더나 최고 경영자는 3상 임상시험의 긍정적인 중간 분석 결과를 통해 우리가 개발한 백신이 코로나19로부터 보호할 수 있음을 처음으로 검증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국립알레르기 감염병 연구소의 앤서니 파우치 소장도 분명히 매우 흥분되는 결과라며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94.5%는 정말 탁월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9일 화이자도 독일 바이오엔테크와 함께 개발 중인 백신이 90%를 넘어서는 효과를 보였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3차 임상시험 참가자 중 코로나19에 감염된 94명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제약계는 모더나 백신이 화이자 백신보다 보관과 유통이 용이할 것으로 봅니다. 화이자 백신은 영하 75도 안팎 초저온 보관이 필요하고 냉장고에선 5일밖에 보관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모더나 백신은 영하 20도에서 6개월간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냉장고에서도 1개월간 보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모더나는 백신을 맞은 사람 중에 일부가 몸살이나 두통 등의 증상을 경험했지만 심각한 부작용을 겪은 사람은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모더나는 중간 결과를 바탕으로 이달 말 자사의 코로나19 백신에 대해 미 식품의약국에 긴급 사용 승인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파우치 소장은 코로나 백신 공급 전망에 대해 내년 4월까지 백신 총 7억 회 투약분이 준비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 백신은 통상 2회 접종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미국 전체 인구 모두가 접종할 수 있는 분량입니다. 파우치 소장은 올 11월에 아마도 5천만 회분이 가능하고 12월에는 1억 회분이 추가로 나오고 내년 4월에는 총 7억 회분 정도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는 백신의 우선순위는 보건의료 제공자, 기저질환자, 취약계층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연말에 백신이 나오면 우선순위 사람들은 백신을 맞고 일반인들은 내년 4월부터나 맞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박남주입니다. 2020 미국의 선택이 끝난 지 보름을 맞고 있으나 워싱턴에서는 수십만 명이 몰려든 친트럼프 행진이 벌어진 동시에 선거는 끝났고 새 시대는 온다는 친바이든 시위로 맞서 여전히 혼돈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때 그가 이겼다, 조작된 선거로라는 트윗을 올려 패배 시인으로 읽혀졌으나 곧바로 시인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일축하고 법적 투쟁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11월 3일 대선이 끝난 지 2주일이나 지났어도 승자만 선언됐을 뿐 패자의 승복이 없어 워싱턴 정치가 여전히 혼란과 불안에 휩싸여 있습니다. 워싱턴 DC에서는 토요일인 13일 밀리언 메가마치, 즉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100만 행진이라는 주제를 내걸고 대규모 친트럼프 행진이 펼쳐졌습니다. 수만 명이 몰려든 친트럼프 행진에서는 선거를 도둑질 말라는 바이든 비난 편말과 구호는 물론 포기 말라, 우리는 트럼프를 원한다, 4년 더를 외치는 트럼프 지지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Do not quit. Is that right? We support you all the way. Do not concede at all.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지지자들 사이로 대통령 전용 차량과 경호 차량들을 이끌고 나타나 차 안에서 엄지척을 하고 손을 흔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윗을 통해 그가 이겼다, 조작된 선거로 라고 써서 패배 시인으로 읽혔으나 곧바로 시인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자신의 패배 시인이나 바이든 당선 인정이 아님을 분명히 했습니다. 트럼프 선거팀과 법률팀은 조지아의 재검표와 감사에서 무효표를 속간해 1만 4천 표 뒤진 상황을 다시 뒤집고 펜실베니아와 미시건주에서는 법적 소송을 통해 부정선거 증거를 제시해 대통령 당선까지 뒤엎겠다는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는 우려보다는 대규모 충돌 사태는 없었으나 친트럼프 과격 단체원들과 300여 명의 친바이든 시위대들이 때때로 부딪히고 날이 어두워지면서 소규모 충돌 사태를 빚은 것으로 워싱턴 메트로 경찰은 밝혔습니다. 흉기에 찔리는 사건도 보고됐으며 경찰 2명이 부상당했고 20여 명이 체포되고 무기류도 다수 압수됐다고 경찰 측은 밝혔습니다. 친바이든 시위대들은 인원수에서는 크게 밀렸지만 선거는 끝났다, 바이든이 이겼고 트럼프는 졌다는 팻말을 높이 들고 구호를 외쳤습니다. 바이든 측은 미 주류 언론들이 선거인단을 306명이나 확보했다며 대통령 당선을 일제히 선언한 후에 대통령 당선인으로 스스로 부르면서 정권 인수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측은 최우선 과제인 코로나 사태에 대응할 코비드 자문위원회 13명을 임명한 데 이어 30년 참모론 클라인을 초대 백악관 비서실장에 지명했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측은 트럼프 행정부가 각 주별 인증 절차가 끝나지 않아 대통령 당선인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정권 인수 작업에 협조하기를 거부하는 바람에 사실상 발목이 잡혀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수십만 명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워싱턴 DC 프리덤 플라자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공정한 선거, 투명한 개표를 요구하는 이번 집회의 열기는 대단했는데요. 워싱턴 DC뿐만 아니라 다른 주에서도 크고 작은 규모로 이 같은 집회가 열렸습니다. 이제 미국 대선에 있어서 공정함과 투명성을 밝히는 것은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의 문제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드러난 선거 부정을 파헤쳐 근절하지 않으면 더 이상 민주주의의 선거는 설 수 없다는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군중들이 성조기를 들고 거리마다 끝없이 모여들었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선거 도둑질을 중단하라, 미국을 다시 공정하게, 트럼프 2020이라고 적힌 팻말을 들고 연방 대법원을 향해 행진했습니다. 백인, 흑인, 아시안 등 다양한 인종의 트럼프 지지자들은 사기 대선에 절대 굴하지 말고 끝까지 싸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Four more years를 외치는 군중들 속에는 보트피플 출신의 베트남인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제2의 고향이 위험에 처했다는 생각에 집회에 참석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워먼 포 아메리카 퍼스트라는 여성단체도 트럼프 대통령을 응원했습니다. 워싱턴 DC뿐만 아니라 다른 주에서도 이 같은 집회가 크고 작은 규모로 열렸습니다. 플로리다주 델레이 비치에서 수백 명의 사람들이 행진했고 일부는 모든 표를 계산하라, 우리는 마르크스주의 정부 아래 살 수 없다라는 표지판을 들고 행진했습니다. 미시간주 랜싱에서는 시위대가 국회의사당 앞에 모여 바이든이 14만 표 이상으로 이긴 결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시위했습니다. 애리조나주 의사당 밖에서는 1,500명이, 오레건주 살렘에서도 시위대가 국회의사당 앞에 모였습니다. 주최 측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여러 단체들과 풀뿌리 국민들이 자생적으로 여는 집회라며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나타내고 공정한 선거, 투명한 개표를 요구하는 집회라고 설명했습니다. 집회 현장에서는 공화당 루이 고메르트 의원을 비롯한 하원 의원 등 정재계의 트럼프 인사들도 참석해 연설했습니다. 이번 행진에는 반트럼프 폭도들을 포함해 백인 남성 우월주의 프라우드 보이스의 일원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조지아주 멀조리 테일러 그린 공화당 하원 의원도 연설을 통해 대법원을 향해 평화롭게 행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반대 시위자들의 방해도 있었지만 행진은 대체로 평화롭게 진행됐습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집회가 열리기 2시간 전 차량에 탑승한 채로 모습을 드러내자 지지자들은 환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참가자들을 향해 창밖으로 손을 들어 인사를 하거나 엄지손가락을 들어 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DC에서 지지를 보여주고 있다며 그들은 부패한 선거를 지지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글을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케일리 맥커네니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을 응원하는 미국민들이 워싱턴 DC의 늪에서 나왔다며 이는 역사의 길이 남을 일이라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낮과는 달리 트럼프 지지자들이 거의 해산한 밤이 되면서 극좌파 폭력단체들과 몇몇 트럼프 지지자들 사이 대립이 있었던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극좌파 폭력단체들은 트럼프 지지자들을 폭행하고 오물을 뿌리고 에워싸면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경찰은 이날 폭행과 무기 소지 등 다양한 혐의로 21명을 체포했으며 총기 8정을 회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